두 돌 전후의 아이가 떼를 쓰는 이유 2가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오늘 민주 선생님이 그 원인 2가지와 해결법들 모두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이전에 아이 발달 시기에 따른 훈육법 3단계 알려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아이의 행동에 대한 대처법, 훈육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돌 전후 떼쓰고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 그 이유와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훈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6개월 정도부터 30개월 이전까지, 그러니까 두 돌 전후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정말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고 계셨고 또 아이의 행동에 대한 코칭을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시기 양육자분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그 시기 아이들이 떼를 유독 많이 쓰는 원인 2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떼를 쓸 때 훈육을 하는 방법이나 대처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가 왜 떼를 쓰는지 이유를 알아야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는 아이의 발달 시기입니다. 아이의 발달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내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부모인 내가 양육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시기가 되면 바로 아이들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이가 떼를 쓰고 뒤집어지는 상황이 올 때 다른 흥미거리를 제공해서 관심을 훅 돌리면 금방 전환이 가능했는데,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 주장이 억지라 할지라도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고 떼를 쓰고 소리 지르고 드러눕거나 울음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양육자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떼쓰기가 더 강해지는 것은 자아가 형성되고 발달해 가는 속도에 비해서 아직 인지 발달이나 언어 발달은 굉장히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인지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펼치는 주장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양육자가 좋은 말로 타일러 보아도 잘 설명을 해주더라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이 시기에 유독 떼를 쓰는 원인은 가족 내에서 자기 순위, 그러니까 서열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전에 훈육을 해야 할까 허용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를 훈육하는 시기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라고 말씀드렸죠. 애착 형성이나 정서 발달에 문제가 될까봐 두 돌 또는 세 돌 이전에는 훈육하지 말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육아를 하더라도 정답보다는 선택은 부모의 몫이고 내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 또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몇 가지 부분에서는 민주 선생님이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훈육입니다. 훈육이라고 하면 혼을 내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훈육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 규범, 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다만 가르치는 과정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양육자 본인이 화가 나는 감정을 그때그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가는 과정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훈육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훈육 과정을 거쳤다면 양육자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겠죠. 다만 양육자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또는 아이가 말을 너무 듣지 않아서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 조절이 힘들다면 이때는 훈육이 아니라 양육자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훈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아이와 분리를 한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배제할 수 있을 때 다시 훈육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떼를 쓰는 2번째 이유가 자기 순위, 서열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아이가 정말 억지스럽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 만큼 떼를 쓰는 이유가 없거나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을 억지스럽게 아이가 이유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는 더욱이 감정 컨트롤이 힘들고 화를 낸다든지 체벌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훈육 과정을 회피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처음으로 양육자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한지, 나는 이 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주고 모든 것을 수용해 주는지, 쉽게 말해 간을 보는 시기가 옵니다. 빠른 친구들은 16개월 정도에 오고 좀 천천히 오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22개월, 24개월, 26개월, 내가 때를 써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할 때 과연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 살피는 행동은 말도 안 되게 때를 쓰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자기 머리를 때린다든지 벽에 머리를 박는다든지 또는 양육자의 얼굴을 때려본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정말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순위, 위치를 받아들이게 되고, 아,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건 안 되는 거구나. 더 이상 억지스러운 떼쓰기는 없거나, 아이이기 때문에 종종 떼를 쓴다고 하더라도 아주 짧게 해결이 될 수 있고 양육자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일 거예요. 반면에 이 시기 양육자들마다 행동이 다르거나 대처법이 다르거나 무조건적인 수용 또는 회피, 양육자가 먼저 지쳐서 훈육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아이의 말을 수용해주는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거나, 쉽게 말해서 힘겨루기에서 지는 싸움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더 강하게 때를 쓰고 통제가 되지 않는 울음과 짜증으로 모든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해야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무조건 타인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놀랍게도 아이는 이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희열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낌없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 정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양육자보다 아이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훈육법을 사용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훈육을 하라고 하면 정서 발달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아이가 떼쓰기를 시도할 때 안 되는 것에 대해 일관성 있게 물러서지 않고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 소모를 그만큼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아이 스스로도 자기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훨씬 줄여줄 수 있어요. 또한 아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등 사회생활, 집단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자의 양육 태도와 환경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눈치를 살피고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친구나 타인과 관계 맺기가 어렵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원인을 파악했다면 올바른 훈육법,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자아 형성기, 자기 표현이 분명하지만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 미숙으로 올바른 판단이나 표현법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보여지는 과정이다를 전제로 깔고, 이 시기가 아직 되지 않은 엄마는 사춘기가 오듯이 우리 아이에게도 반드시 이 시기가 오겠구나 예상을 하고 미리 올바른 훈육법, 대처법을 알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이가 소리 지르고 때를 쓰고 우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반응이 신기하다거나 웃기다고 이를 마냥 휴대폰 영상으로 찍으면서 재미있어 하거나 웃는 것으로 대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는 결국에는 아이가 관심 끌기 용으로 다음번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짧고 단호하게 낮은 목소리로 아니야, 떼쓰고 운다고 들어줄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하세요. 이 시기에는 아직 인지 발달이나 언어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엄마가 뭐뭐 해서 뭐뭐 한다고 안 된다고 했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길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친절한 목소리로 엄마가 나에게 무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나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아이와 대화가 되지 않을 만큼 아이가 흥분한 상태이고 때를 쓰고 울고 뒤집어질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데 거기다 대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은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정말 간혹 기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전달을 하더라도 의미 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은 단호하고 짧게 의사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의사 전달을 하면 아마 아이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울고 더 크게 뒹굴게 될 거예요. 이때 주변 환경이나 아이가 있는 공간이 위험한 공간이 아니고 아이 반응이 위험하지 않다면 아이의 몸을 터치해서 통제하려거나 굳이 더 흥분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소리 지르고 떼쓰지 않을 때 엄마랑 이야기할 거야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고 기다려주세요. 이때 양육자가 아이에게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아이를 쳐다보고 엄마가 기다려줄 거야, 마음을 가라앉히면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라는 의미로 기다려줍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안아주고 상황을 종료시키기보다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훈육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안아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울음을 완전히 그치지 않았더라도 짜증을 내거나 떼쓰거나 울음이 조금 지속되기는 하지만 그 강도가 처음보다 훨씬 약해졌거나 양육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울음을 이어간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1단계 아이에게 접근해서 뭐뭐 하고 싶었어? 그래서 소리 지르고 운 거야? 라고 아이의 정확한 감정을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아이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하거나 공감해주는 양육자의 말에 서러움으로 더 크게 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너 울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엄마가 시간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셔야 해요. 아이가 더 이상 때를 쓰려고 우는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엄마 말에 서러움을 느끼구나. 그러면 다시 2단계로 너가 뭐뭐 하고 싶다고 울고 떼쓰면 엄마는 아무것도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아이의 잘못된 표현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그리고 3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뭐뭐 하고 싶을 때는 엄마 크게 부르거나 주세요, 하고 싶어, 빌려줘 등등 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아이가 요구를 할 때 할 수 있는 언어나 비언어적 제스처를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가 그대로 실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훈육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자기 수준에 맞는 올바른 표현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안 되는 거야, 울고 떼쓴다고 들어주지 않아 에서 끝나면 아이는 더 배울 수 있는 것이 없겠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떼쓰기 방법을 택할 것이고요. 너무 어렵지 않게 아이가 화가 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짧고 간단한 언어, 제스처이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는 떼쓰기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번,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자, 정리를 하자면 아이가 때를 쓸 때에는 아이가 원하는 것 또는 감정에 대한 언어적 공감,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다시 한번 아이의 잘못된 표현 언급해주기, 올바른 표현법 알려주기,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훈육 과정을 적절하게 잘 거치셨다면 분명 이 시간은 10분 안쪽으로 짧아질 거예요. 그 이유는 양육자의 태도가 일관적이라면 아이가 더 이상 양육자의 눈치를 보고 간을 봐야 하는 시간이, 감정 소모를 해야 되는 시간이 그만큼 훨씬 짧아진다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든 성장 과정에서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춘기가 반드시 오듯이 두 돌 전후의 아이에게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리 지르고 떼쓰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 과정만 일관성 있게 잘 대처한다면 아이와의 소통이 훨씬 수월해지고 아이 또한 내가 양육자를 이길 수 있나 없나 더 이상 힘겨루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자기 감정에 대한 올바른 표현법들을 수용하고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덩달아 양육자도 한층 성장한 아이를 관찰하면서 양육이 좀 더 수월해지겠죠.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엄마, 아빠, 조부모, 담임교사,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양육자가 일관성 있게 양육하고 훈육해야 된다는 것. 훈육할 때 또한 매번 양육자의 컨디션에 따라 허용하고 훈육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반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가 울고 떼쓰고 짜증내지 않더라도 한 번에 수용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지켜주시면서 실천해 보세요. 두 돌 전후에 맞이하는 아이의 일춘기를 현명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민주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 선생님 육아상담소에서 공지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2020년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출산 예정이라 당분간 온라인 오프라인 개별 상담이 어려울 듯 합니다. 특히 댓글 개별 코칭이 힘들기 때문에 출산 후에 어느 정도 일과가 안정되면 매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육아 고민들, 정보와 자료들 더 쉽게 많이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